보는 이에게 행복과 향기를 선물하는 꽃은 그 종류가 다양한데 활용도 또한 무궁무진해서 치유 농업에까지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면역력 관리에 도움이 되는 꽃이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이 특별한 꽃을 생산해 부자가 된 농부도 있다고.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경기도 평택으로 향한 제작진. 경기도의 남서부에 위치한 평택은 연못이 많아 평택이라 이름 붙여졌다는데 평택국 관광단지와 같은 관광 명소 외에 고품질 쌀과 배로도 유명하다. 이러한 평택에서 재배되고 있다는 면역력 관리에 도움을 주는 특별한 꽃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역전의 부자농부에서 나왔는데요. 면역력 관리에 도움이 되는 꽃이 있다고 찾아왔는데 혹시 맞나요? 예, 여기가 면역력에 좋은 꽃을 키우는 농장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화훼 농장과 전혀 다른 모습인데 이게 면역에 좋은 꽃입니다. 불을 밝힌 수십 개의 전구들 속에서 하얗게 피어난 큼직한 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꽃 이름은 뭐예요? 바로 이게 이름도 아름다운 꽃송이 버섯입니다. 꽃이 아니라 버섯이라고요? 야생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꽃송이 버섯은 베타글루칸 함량이 40%가 넘어 일본에서는 항암 주사제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데 꽃송이 버섯을 재배해서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꽃송이 버섯으로 연 매출 약 7억 원 달성하고 있습니다. 꽃송이 버섯을 재배해 억대 매출을 달성한 오늘의 주인공 정재일 부자농부를 만나보자. 꽃송이 버섯은 야생 버섯으로 재배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는데 부자농부의 농장에서는 어떻게 재배되고 있을까? 꽃송이 버섯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온대 지방에 침엽수가 무성한데 장마가 끝난 다음에 가면은 아주 운 좋게도 꽃송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삼보다 귀한 버섯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고가에 거래될 수밖에 없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재배기술 연구가 진행됐다고. 꽃송이 버섯은 겨울철에도 이렇게 잘 자라나요? 아닙니다. 겨울철에 버섯이 자랄 수가 없죠. 근데 저희들은 겨울철에도 꽃송이 버섯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계절에 관계없이 1년 360일 생산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GAP 인정과 무농약 인정을 받아서 깨끗한 버섯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라. 꽃송이 버섯은 건강을 위해 찾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믿고 먹을 수 있는 버섯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위생적인 환경은 물론이고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어떤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세요? 지금 GAP 인정과 무농약 인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톱밥에서부터 모든 원자재가 95% 이상이 유기농 자재이기 때문에 유기농 인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무농약 농산물이란 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 비료를 최소화하여 건강한 환경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말하고 GAP 농산물은 농산물의 생산 단계부터 수확, 포장, 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한 안전한 농산물을 의미하는데 GAP 인증은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확인해 희석 배수와 살포 횟수 등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인증을 받고 유지하는 과정이 힘들진 않아요? 대단히 힘듭니다. 1년에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1년 내내 생산 일지를 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그쪽에서 인정기관에서 와서 점검을 또 받아야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이트에 가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과 GAP 인증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 시스템과 GAP 정보 서비스에서 인증을 신청하고 인증기관 조회와 인증 농산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가에서 공인된 인증 마크를 달면은 소비자가 첫째 신뢰를 받게 되고요.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더욱더 분발하게 되고요. 그럴수록 또 소비자들은 더 신뢰하게 되고 또 외국에 수출할 때 우리나라의 농산물을 외국 사람들도 더욱더 안전하게 또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2년 주기로 받아야 하는 인증 기준과 준수 사항에 대한 교육은 농정원의 농업교육 포털이나 농관원의 나라 배움터에 접속해 연중 어느 때나 받을 수 있다. 꽃송이 버섯은 어떤 맛이에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제가 설명한다고 맛을 이해하겠습니까? 이거 그러면 바로 이렇게 뜯어서 먹어도 돼요? 한번 씻거나 데쳐서 먹는 게 좋겠죠. 그럼 씻어서 먹어볼까요? 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씻었습니다. 식감이 그러니까 버섯보다는 더 아삭해요. 일반 버섯 먹는 것보다는 아삭하고 그리고 이게 맛은 약간 생밤? 그렇죠. 생밤 맛이 좀 나고 근데 버섯 맛이 이렇게 많이 강하진 않네요. 예. 꽃송이 버섯은 베타카로틴이 평균 한 43% 이상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종의 아미노산과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 아주 좋은 버섯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존의 음식하고 잘 어울립니다. 향이 또는 색깔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꽃송이 버섯이 어떻게 재배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농장 밖에서 거대한 포대 속 무언가를 살피는 모습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우리나라 국산 소나무로 만든 톱밥입니다. 이 톱밥을 이렇게 형태를 살펴보고 이렇게 쥐어서 수분 과정을 살펴보고 이 굵기가 얼마나 얇았는지를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냄새를 맡아서 이 꽃송이 버섯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버섯이 발생하고 자라는 배지의 원료인 것 같은데 소나무 톱밥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꽃송이 버섯은 침엽수림에서 자라는 버섯입니다. 그리고 이 향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소나무, 우리나라 낙엽송을 씁니다. 꽃송이 버섯이 발생하는 자연 조건을 재현하기 위해서인데 유기농 인증을 받은 소나무 톱밥을 사용하고 있으며 톱밥 외에도 특별한 원료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금 이건 뭐예요? 이게 우리 배지에 들어가는 중요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보리쌀 같이 생겼네요. 네, 맞습니다. 보리쌀입니다. 예, 밥을 해먹는, 보리밥 해먹는 보리쌀입니다. 근데 이것도 배지에 넣어요? 예, 들어갑니다. 왜요?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비밀입니다. 그럼요. 비밀은 지켜드려야지요. 비밀을 간직한 다양한 원료들이 준비되면 원료들을 골고루 섞어줄 수 있는 거대한 기계 속에 부자 농부만의 배합 비대로 쏟아붓는데 소나무 톱밥 세 종류하고 밀개울, 기타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서 지금 보통 한 2시간 정도 배지 혼합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혼합기 속에서 잘 섞어진 원료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봉지에 주입된다. 부자 농부는 병이 아닌 봉지 재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입봉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배지가 골고루 눌려지는 압력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우리가 쓰는 유일한 노하우입니다. 이 필터가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살균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랜 연구 끝에 터득했다는 이러한 봉지 재배법은
꽃송이 버섯의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켰다는데 특허로 보호하고 있는 부자 농부만의 재배 기술이라고. 입봉이 끝나면 가장 중요한 멸균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 멸균이 필요하면은 이 곰팡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다른 미생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꽃송이버섯 종균만 자라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멸균시키는 멸균실에 집어넣습니다. 고온에 노출시켜 무균 상태의 배지가 준비되면 드디어 꽃송이 버섯의 종균이 접종된다.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톱밥을 다시 넣는 것 같은데. 종균은 일반적으로 액체 종균을 많이 사용합니다. 버섯을 재배할 때. 그러나 저희들은 액체 종균보다는 고체 종균을 씁니다. 겉으로 봤을 땐 거의 톱밥처럼 보이는데 여기에는 이미 우리 꽃송이 버섯의 종균이 된 고체 종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끊임없이 연구하라. 부자농부는 국립종자원에 등록된 자체 종균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액체 종균은 한 탱크가 오염이 되면 전체가 망가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망가진 결과를 알기까지는 두세 달의 시간이 또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톱밥 고체 종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험성이 낮으면서도 배양과 생육에 용이한 종균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온 결과인 것이다. 꽃송이 버섯 종균 접종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봉지를 밀봉한다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 꽃송이 버섯도 병재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병재배를 했을 때 푸른 곰팡이라든가 곰팡이 오염이 너무 심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공간을 띄우는 봉지 재배를 하게 됐습니다. 종균을 외부 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인 건데 봉지 재배법 개발을 통해 폐사율은 낮추고 발생률은 높일 수 있었다고. 드디어 꽃송이 버섯 재배를 위한 준비 과정이 끝났다. 여기는 1차 배양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접종이 끝난 것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착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1차 배양을 약 10일에서 보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양실에 있는 동안 꽃송이 버섯의 종균이 왕성해져 봉지 겉에서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데 요건 11월 3일로 기록되어 있죠. 요건 11월 7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과 4일 차인데 여기에 비해서 이거는 월등하게 많이 자란 것을 여러분들도 버섯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여기서 자라는 이유는 자연 환경에 최대한 적합한 온도, 습도 조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연구한 끝에 지금의 재배법을 확립할 수 있었다고. 그런데 이러한 재배법을 누군가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분들은 현직 대학 교수님들인데 저한테 그 버섯 컨설팅이라든가 또는 버섯 활용도라든가 또 도시농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 또 그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꽃송이 버섯하고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멀리 오신 분들입니다. 영양적으로 뛰어난 꽃송이 버섯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귀한 기술인 만큼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던 건데 버섯 같은 경우는 식물 공장뿐만이 아니고 이와 같이 어떤 그 공장 건물 내에서 또는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 농업으로 가장 적합한 그 품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도입을 해볼까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꽃송이 버섯의 저변 확대로 이어졌고 농장의 수익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꽃송이 버섯 재배하는 모든 기술을 컨설팅을 해주고 또 저희들의 배지를 그쪽에서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지를 판매해서 또는 컨설팅을 포함해서 대략 한 1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간입니다. 농가에 배지를 공급하고 생산 기술을 전수해 연간 1억 원가량의 매출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배양 후에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꽃송이 버섯을 키워내는 걸까?
생육실로 옮겨져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간다는데 자연 환경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온도, 습도, CO2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자동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육실의 모든 환경을 철저하게 관리해 버섯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건데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꽃송이 버섯이 잘 자랄까? 꽃송이 버섯은 다른 버섯과 특징적인 차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햇빛이 있어야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다시피 이렇게 전구를 켜서 햇빛이 비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파 필터를 거친 깨끗한 공기만 투입하고 내부의 이산화탄소는 주기적으로 배출해 공기 질까지 관리하고 있었다. 자연 상태에서 꽃송이 버섯을 채취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조건을 만들 수 있을까를 정말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그 조건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봉지 재배법을 통해 꽃송이 버섯을 보호하며 키워낸 결과 생육 기간이 크게 짧아졌다는데 일반적으로 꽃송이 버섯은 자연에서는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인공적으로 초기에는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연구 개발을 해서 지금은 점점 줄여서 약 3개월 이내로 단축시켜 놨습니다. 이는 종균을 선발해 개량하고 재배 방식과 환경을 끊임없이 연구해 얻은 결실인 것이다. 병배지하고 봉지배지를 비교해 봤을 때 봉지배지가 좀 더 수확 속도도 좀 빠르고 수확량도 월등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병배지에서는 평균 한 100g 정도 나오는 데 반해서 봉지배지를 했을 때는 약 한 500g 이상 나오게 됩니다. 재배 기술을 정립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은 생육 환경만 맞춰주면 잘 자라기 때문에 크게 힘들이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다는데 수확도 칼로 쓱쓱 잘라내기만 하면 된다고.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정말 꽃송이 버섯이 어릴 때는 외부의 환경이 굉장히 약한데 다 크고 나면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슨 주의할 사항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칼로 베기만 하면 됩니다. 예. 특히 꽃송이 버섯은 배지 하나당 꽃송이 버섯 한 덩어리가 자라기 때문에 속간할 필요가 없고 다른 버섯에 비해 크기도 큰 편이라 생산 효율도 뛰어나다는데 무게 한번 재주세요. 글쎄 이게 얼마나 강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수확 중인 꽃송이 버섯을 무작위로 골라 무게를 확인해 보니 무려 800g이다. 한 송이에 800g이라고요? 800g인데 이거 지금 한 송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대략 소매가 기준으로 한 6만 원대 되겠습니다. 주로 어디로 판매가 돼요? 주로 백화점, 그다음에 고급 호텔, 그다음에 대형 유통마트 뭐 이런 데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뭐 대략 한 6억 정도 조금 넘습니다. 배지 판매 및 컨설팅 수익에 꽃송이 버섯 판매 수익까지 더해져 총 7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정재일 부자농부가 꽃송이 버섯을 연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대학교에서 한 30년 학생을 가르치다가 금년에 퇴직을 했는데요. 퇴직을 앞두고 앞으로 남은 30년을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고 지낼까에 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 마지막이 뭐냐? 그건 역시 무엇을 먹느냐가 3대를 가기 때문에 건강한 먹거리에 나머지 인생을 투자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이 꽃송이를 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연구와 논문을 통해 효능 효과가 입증됐지만 재배 기술이 없어 대중화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건데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또는 좀 한다는 사람한테 제가 자문도 얻고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돈도 투자하고 또 그 사람한테 어떤 그 용역도 맡겨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손실을 좀 많이 봤습니다. 밝히긴 좀 곤란한데 한 60억 손해봤습니다. 60억이면은 제가 33년 대학 교수 한 전체 월급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내 스스로 공부를 하자. 그렇게 시작한 연구로 지금의 농장을 일궈냈다. 한편 수확한 꽃송이 버섯은 생버섯으로 판매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건조 과정을 거친다는데 첫 번째는 생산된 양이 그날 다 생버섯을 팔리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건조버섯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가공으로 가는 때는 반드시 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꽃송이 버섯은 건조 후에도 물에 끓여내면 생버섯처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이 꽃송이 버섯은 건조를 하면 무게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날아가지 않습니다. 영양소나 베타크루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먹는 방법은 물에서 끓여서 먹고, 물은 물대로 먹고, 건더기는 건더기대로 요리에 넣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꽃송이 버섯은 익숙하지 않은 버섯이다 보니 먹는 방법도 궁금해지는데 의외로 요리하기는 매우 쉽다고. 꽃송이 버섯을 이용해서 요리 몇 가지 해보려고 연구하고 있어요. 일상적인 메뉴에 활용하면 되는 건데 센 불에서 밥이 끓기 시작하면 꽃송이 버섯을 이렇게 잘라서 넣는 거예요. 우리 버섯밥 하듯이. 자, 이렇게. 색부터 향, 맛, 식감 모든 것이 유별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메뉴에 곁들여도 잘 어울린다는 것. 밥을 할 때 넣어도 좋고 불고기를 볶을 때 곁들여도 잘 어울리고 센 불에 익히거나 오래 열을 가해도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아 부담 없다. 뿐만 아니라 생으로 먹어도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다고. 그날 오후 여보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제가 꽃송이 버섯 관련해서 뭘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교수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공을 접근을 하는 게 좀 손쉬울까요? 누구랑 통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그 대량 생산을 하고 생버섯으로 하다 보니까 가공품을 만들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하고 좀 더 차별화된 그런 방법을 찾다 보니까 특히 강원도에 있는 모 대학 교수님이 이 제약 바이오 쪽에 아주 뛰어난 분이시고 특히 그분이 이게 초미세 분말을 해서 생체 흡수율을 높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서 방금 또 답답한 마음에서 금방 전화를 했더니 또 전화를 해서 아주 상세히 가르쳐 주네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전문성을 확보하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꽃송이 버섯을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기 위해 대학 연구팀과 협력하고 있다는데 가공법에 있어 전문가의 힘을 빌릴 뿐 아니라 꽃송이 버섯에 대한 성분 분석도 진행해 베타글루칸이 41.16%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정확한 데이터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데 주로 원료를 공급하는데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말 제품하고 꽃송이 커피하고 그다음에 꽃송이 젤리하고 꽃송이 겔 제품 이런 것들을 지금 곧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꽃송이 버섯에 대한 열정에 밤은 깊어만 간다. 다음 날 다시 만난 정재일 부자농부. 오늘은 농장이 아닌 하남의 한 식당에서 부자농부를 만날 수 있었는데 여기는 저희 농장에서 직영하는 꽃송이 버섯만 가지고 하는 전문 식당입니다. 꽃송이 버섯 만두 전골부터 샤브샤브, 튀김과 돈가스, 탄수화 냉면까지 다양한 꽃송이 버섯 요리를 만날 수 있는 식당이었던 건데 더 많은 사람들이 꽃송이 버섯을 접하고 꽃송이 버섯이 가진 영양적인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이 그 이동이 조금 불편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도시락에 꽃송이 버섯을 콜라보한 상품을 만들어서 앞으로 딜리버리 서비스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식당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꽃송이 버섯이 면역력 관리에 도움이 되는 만큼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정제일 부자농부의 계속된 도전에 꽃송이 버섯의 변신도 계속되고 있었다. 제가 특히 요즘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간혹 전화가 좀 옵니다. 전화가 와서 나는 꽃송이 버섯을 먹고 뭐 참 좋아졌다 또는 뭐 어쨌다 하는 긍정적인 칭찬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정말 30년 조직에서 있을 때보다도 더 행복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정제일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라. 두 번째, 끊임없이 연구하라. 세 번째, 전문성을 확보하라. 꽃송이 버섯 농사로 연매출 7억 원을 달성한 정제일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걸어온 인생과 정반대의 분야에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눈부신 성과를 일궈낸 정제일 부자농부. 꽃송이 버섯의 저변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의 노력으로 더욱 건강해질 우리의 미래를